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오늘의 주요 이벤트인 일본의 금융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책을 유지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상태로 유지하고 또 자산 매입 규모도 60에서 70조 엔으로 유지키로 했는데요. 오늘 이 회의에 대한 기대감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199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죠. 외국인이 나흘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관도 동참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자동차 보유하신 분들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013-3366-0110번 그리고 02-3153-2619번으로 신청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황 중계 해석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오후장 1시 시황 저와 함께 파헤쳐주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90선을 회복하면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세인데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속에 기관도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이 514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또 외국인은 805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돌아왔는데 기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 오늘 오랜만에 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과연 이제 2,000포인트를 안착을 할까 이 부분들에서 의문점이 하나 남는데요. 여전히 뭐 시장은 우호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 같은 경우라면은 현대모비스, 기아차,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반면에 순매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 이마트 이런 종목군들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뱅가드에 대한 물량, 매물 부담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삼성전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펜텍에 530억 원을 투자해서 3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이렇게 되면 펜텍은 원활한 운영 자금을 확보하게 됐고 삼성전자의 앞으로 주가 영향 어떤 영향 미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서로 윈윈하는 그런 네. 전략을 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도 아마도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현재 0.4% 상승한 149만 8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7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은 575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5일 연속 상승이고 이틀 연속 570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1.79%포인트 상승하면서 574.48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화만 보시면 장 초반 기관의 매수가 있었지만 매도로 전환했다가 현재는 매도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12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이와 함께 3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 체크 한번 해볼까요? 예, 금일 오전장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억이 넘게 매도하던 그런 외국인들은 점차적으로 매도의 규모를 좀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후장에서는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연기금 쪽에서는 여전히 1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포트를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그럴 가망성이 있지만 다시 일단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상승의 시도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파트론이라든가 삼천리 자전거, 덕산하이메탈, 모드투어 이런 IT 섹터와 유통 섹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대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셀트리온이라든가 인터플렉스, 서울반도체, CJ 오쇼핑 등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좀 휴식기를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환율은 1원 50전 오른 1122원 1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중 총재와 또 뉴욕 연중 총재가 양적 완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미 연준 버냉키 의장의 발언 어떤 의견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2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조금 전 발표된 일본 중앙은행의 기존 통화정책 유지 또 금리 동결했는데 이런 일본 움직임이 우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수출주들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주들의 역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엔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100엔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105엔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추가적으로 뭐 급격하게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히나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까지는 한 번쯤은 확인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입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과거의 양적 완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따져보게 된다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망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풀린 돈이 그 일본 시장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자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시장에 유입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시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호재성 재료도 있겠지만 악재성 재료도 있거든요. 이 엔캐리 자금으로만 본다게 된다면 악재거리다라고 좀 볼 수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FOMC의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양적 완화의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혼조세로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총재의 발언이 좀 나왔었죠.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상승으로 좀 반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오늘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를 날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혹은 미국 시장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좀 상승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좀 부담스러운 자릿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넘어오게 된다면은 코스피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여전히 2000포인트를 넘어서 2020에서 2030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느 정도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대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부진 보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대건설은 1월 정점을 찍은 후에는 하락하다가 4월 들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 건설주의 전반적인 부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건설 섹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종목마다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GS건설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가 수주 부분들이라든가 수주에 대한 취소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요인들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실적이 나온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국내 건설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 수주가 여전히 좀 나와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측면을 따져봤을 때 가장 탑픽으로 좀 꼽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축시장 쪽에 상당히 좀 해외 건축시장 쪽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 두 종목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건설주를 담을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좀 담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제가 좀 눈에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은요. 양봉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음봉에서 밀어줄 때 이럴 때 매수를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좀 여유 있게 잡아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단기적인 시각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주셨습니다. 오늘자 특징주는 자동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뉴스에서도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선전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예,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유럽 시장 쪽뿐만 아니라 신흥국가 쪽에서도 상당히 좀 자동차 판매가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자동차에 대해서 1분기 글로벌 판매 대수의 증가율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요. 지금 이제 맨 좌측에 보이시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 성장률입니다. 판매 대수인데요. 일단 기아차와 현대차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판매 대수에 대한 증가율을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측 화면에서 맨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현대 기아차거든요. 역성장을 했었던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기업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꾸준하게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자동차 수요 증가율인데요. 지금 현재 신흥국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선진 시장 쪽보다는 현재 신흥국가 쪽에서의 자동차 수요 증가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지금 현재 신흥국가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 쪽에서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쪽에서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 신흥국가 쪽으로 투자를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섹터에서는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요. 자동차 판매 대수 및 시장 점유율입니다. 좌측의 화면은 현대차고요. 우측에 보시면 기아차인데요. 꾸준하게 글로벌 판매 대수와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증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완성차, 그 다음에 부품 섹터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놓고만 보게 된다면 현대차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완성차 쪽에서 현대차가 좀 더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대형 섹터들, 뭐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글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을 보게 된다면 한일 이화라든가 화신, SL,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 섹터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성차보다는 부품 sek터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품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 특히 현대모비스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도 어떻게 한번 체크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단기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입니다. 현대모비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품 업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주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제지주라고 갖고 나오셨는데 좀 생소한데요? 예, 제지주. 네. 속히 말해서 골판지 업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돼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반면에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이 아니고요. 실적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요. 골판지 업종 상당히 좀 단순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과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얼마만큼 좋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파헤쳐 보게 된다면 홈쇼핑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물건을 구매를 하고 났을 때는 전부 다 상자로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거든요. 네. 배송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제지업종에서 만들어내는 상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상품 고지 가격이죠. 그 고지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적에 대한 증가치는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폐지를 쌓아두려면 어느 정도 땅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제지업종, 이 제지 섹터의 종목군들이 땅이 또 넓게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아가서 오늘장,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2000을 대비한 또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갖고 세워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금일 흐름들만 보게 된다면 IT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지수는 삼성전자를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낙폭과대형 섹터죠. 최근에 뭐 중국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었던 섹터들입니다. 뭐 건설이라든가 조선, 화학, 철강, 그 다음에 완성차 섹터들이 순환매적인 상승 시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수보다는 2분기 이제 실적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2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형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해 관심을 좀 갖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는 전일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네. 지수가 1980포인트를 종가상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1950포인트 부분까지는 열어두셔야 되는데요. 그 종가 기준은 1980포인트가 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020에서 3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20에서 30까지는 상승을 열어두고 좀 박스권으로 대응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950에서 2030까지를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시 시황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왕 주쌤 코너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 살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왕 주쌤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후장 갈수록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흐름 분석해 주시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살펴봐 주시죠. 네, 아침에 그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침 방송의 전략이 오늘은 무조건 현물 쪽 때문에 수급의 특징으로 가지 말고 눌림 매수를 잡아라. 그래서 네. 여러분들 오후장에서 성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관망 수급으로 지루한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 쪽에서 수급의 특징 쪽에서 나오는 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위로 슈팅이 갔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리석은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서 기관계의 매도 압박 부분이 나오는 상태에서 현재 미결제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에서 신규 포지션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수급의 특징 쪽에서 선물의 특징은 좀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렸다고 해서 지금 막 들어올리는 것이 따라가는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뿐이지 이 부분에 따라서는 수급의 특징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고요. 수급에서 하나 때문에 지금 위쪽으로 뽑아내는 건데요. 바로 이제 콜옵션 쪽에서의 변동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풋옵션 쪽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개인들의 풋옵션이 지금 오후장에서 들어오면서 지금 지수를 땡겨 주어질 때 강하게 좀 풋옵션 쪽으로 매수가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부분과 함께 해석을 해보는데요. 기관의 나홀로 매도 확대가 되고 있는 속에서도 이것이 방어가 되면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오늘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의 수급을 보실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그램이 차익 쪽에서 완전히 꽂아서 위로 빡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수급의 특징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꼬리를 가지고 가면서 흔들어내는 양상, 현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면서 긍정적으로 지금 화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 여기까지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잠시 뒤에 우리가 한번 또 대응 전략 한번 볼까요? 예. 네, 지금 대응 전략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위쪽에서
고점 부근의 터치 여부가 일단 자막에 함께 상단에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될수록 눌린 매수를 잡아보는 것이 여전히 오전 전략과 마찬가지로 오후장까지 똑같은 전략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상단을 일단 뚫어내면서 더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텐데 여기서 지금 1시 14분 현재 부근에 빠르게 양봉을 들여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262점 요 30 정도까지는 터치 여부를 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영향력으로 당겨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단 지금 눌림 매수에서 잡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262.30 정도까지 조금 더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자리가 좀 있습니다. 바로 요 빨간색 선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260.50 자리입니다. 종가상 260.50이 지지가 반드시 되어야지만 우리는 해외 증시에 대한 눈치 장세가 연출이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상향이 좀 더 열려줄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그럴 경우에만 매수 포지션을 오버나이트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겠고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탈 나온다라면 시장은 일회성 부분에 단기 고점을 좀 뚫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격을 다시 한번 터치하려고 하는 정도까지만 열어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일 역시 오후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눌림 매수로 계속 잡아가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저희는 이미 260대 초반부에서 매수를 잡아서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현물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저희의 상단 변곡점을 보면 자막에서 261.45가 나오고요. 중간 밴드 260.85 그리고 하단 밴드 259.85를 지켜줬는데요. 259.85를 오전장에 먼저 빠르게 터치를 하면서 수급의 부재 속에 현물이 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추격으로 무포지션 따라잡으실 분들은 261.45를 강력히 지켜주는 되돌림. 자, 지켜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요. 내려오는 폭에서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를 잡으시면 짧게 안타 전략 펴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마지막 종가 부분까지 262.30 정도의 고점 마디가 하나 더 남았으니까 오늘장에서 거기까지는 홀딩하는 전략하면서 되도록이면 지금은 매수 전략으로 해서 마무리 지시면서 수익 구조 챙겨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선물시장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박미라 이슈메이커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국내외 주요 이슈를 분석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슈메이커 박미라 증시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장에 신규 상장된 이른바 새내기주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오르기도 하는데요. 먼저 이 표를 보시면 올 들어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은 총 12개 기업으로 이 중 DSR을 제외한 11개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 수익률을 보시면 모두 공모가 대비 평균 50% 이상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새내기주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 연결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새내기주들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내기주의 상승 배경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올해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보게 된다면 네. 최근에 어떤 급등 배경 같은 경우에는 상장식 여팡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테마 분위기에 좀 편승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움직인 이유가 움직인 이유가 상당히 많겠지만은 올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업황 그리고 테마의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자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5월달까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어떤 바이오 펀드를 만든다든지 바이오 테마가 상당히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포티스라는 그 상장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 좀 정체되어 있는 셋톱박스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방금 예를 들어 드렸듯이 아이센스, 포티스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올해는 아무래도 업황과 그리고 어떤 테마에 조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새내기주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이 공모가를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는 등 공모가 거품 논란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새내기주 공모가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지 또 주가 급등 좋게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급등하는 부분은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급등을 할 때 수익이 극대화 된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 급등으로 인한 어떤 프리미엄 소멸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를 개인들이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목강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초기에 상장하고 난 이후에 급등이 있었는데 급등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만약에 가격 조정을 이어지게 됐을 경우에 그 피해는 개인들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단순히 초기에 급등을 좀 보시지 마시고요. 상장하고 난 이후에 그 신규 상장 프리미엄이 좀 소멸이 되고 난 뒤에 좀 업황에 대한 연관성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좀 성공 투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편 새내기주의 배경을 함께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새내기주의 경우에는 그 기업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내실 탄탄한 새내기주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두 번째 질문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세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향후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수주 전망, 정부 정책, 요 세 가지는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종목을 한번 예를 들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아이원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 아이원스 상당히 좀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삼성과 그리고 LG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규모 설비 투자가 현재 반대쪽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쪽에 수혜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요 고객사가 삼성과 LG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혜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다시 삼목강업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목강업 같은 경우에 초기에 현대차, 기아차 좀 반등을 주는 그런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상장 초기에 조금 강세 영향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초기였던 그런 영향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은 어떤 중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자동차 업황 올해는 누가 보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완성차 업체가 힘들다면은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들도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삼목가업의 장점이자 단점은 현대 기아차에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원스라는 종목 그리고 삼목공업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었듯이 향후에 대한 업황 그리고 수주 전망, 정부 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마지막으로 새내기주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고요. 전략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업황적인 부분 그리고 테마적인 부분 두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이원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종목은 그 서두에 삼성, LG 어떤 대규모 설비 투자에 수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수주 증가라든지 그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 강세를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올해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과 20일 사이였던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다시 매수를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겠나. 오늘 접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5일선과 어떤 이격 조정 시에 접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센스, 레고캠 바이오 이 두 종목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최근 좀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저번 정권 때는 자전거 테마 강세를 보였듯이 이번 정권은 누가 보더라도 바이오 섹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어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가격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노려서 향후에 다시 한번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가 부각이 될 때 접근을 한다면 좀 성공적인 좀 투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올해 주식시장에 상장한 새내기주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식규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지금 정리해 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이죠.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9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과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 시청자님. 네네. 예, 혹시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나요? 네네. 예, 죄송하지만 그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릴게요. 예, 예. 자,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여기 양천구에. 아, 양천구요? 서울에 계시는 시청자님. 네네. 목동.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종목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7가지요. 6가지? 한 6개, 7개 정도 되신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불러주시면요. 저희가 좀 메모를 해볼게요. 네. 네. SK 하이닉스.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되시죠? 3,450원이요. 아, 3450원 근처. 네. 예, 3450. 일단 오늘도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플러스 수익권이세요. 그래서 예. 그걸 어떻게 더 놓고 가야 되나 한 4년 됐거든요. 아, 제가. 정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놔두고 그냥 간 거고요. 예, 일단 SK하이닉스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렇고 또 그 대한항, 종목이 많으시죠? 네, 네네. 하나씩 다 불러주세요. 대한항공 네. 49,400원. 아, 49,400원이요? 네, 일단 0.5%. 이 종목을 지금 좀 마이너스권 있으시고요. 다음 종목은요? 다음 점은 삼성전기 예. 122,600원. 아, 122,600원이요? 네, 이것도 예. 오래됐어요. 아, 일단 다 대형주 좀 들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보니까. 그리고 S오일 S오일이요. 12만 원. 아, 그러세요? 이것도 오래됐고. 예. 그리고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29,840원. 29,840원. 네. 네. 그나마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좀 가격대까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등락이 심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 오른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33,000원까지 간다고 해서 지금 팔지도 않고 있는데 또 내려가고 그러고 네. 비오는 한 2달 됐어요. 아, 시청자님. 그런데 좀 보유하신 기간이 꽤 되셨는데 그동안 네. 한 번은 좀 매도할 그런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 전에 조금 있다 팔았죠.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괜찮다고 원래 그냥 가지고 있고, 디오가 12,480원이요. 디오가 지금 12,480원에 매수하셨다. 네, 요게 영 지금 이것도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요건 얼마 안 예. 돼, 한 2달 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보유하신 종목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네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네, 네, 부탁합니다. 옆에 이정희 팀장님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점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네. 예, 팀장님.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SK 하이닉스는 지금 보유한 거 잘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네, 오래 들고 오래됐어요. 계셨네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가 어떤 업체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네네. 근데 지금 일단 이 업황 자체가 지금 D램 가격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실 텐데, 일단은 앞으로도 지금 PC D램 가격도 포함해서 서버 D램까지 지속적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모바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D램까지도 이제 좀 현재 이제 물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은 이 PC D램 자체가 일단 하반기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도 보이고 있고, 게다가 또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굉장히 지금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거, 또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같은 반도체를 제작하는 업체들 자체도 이게 PC D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급을 축소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D램 가격이 공급 축소로 인해서 D램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SK하이닉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게다가 또 모바일 D램 역시 이제 각종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일단 뭐 D램 자체도 기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더 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모바일 D램 자체에서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단 SK하이닉스 계속 강력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게다가 또 이 원자재 이 반도체를 만드는 웨이퍼라는 그 재료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일본 쪽에서 60% 정도 지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원가 측면에서도 지금 예상보다 엔화 약세 지금 수혜를 얻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원가 절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는 강력 홀딩하는 의견 드리겠고요. 얼마까지 갈라나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33,000원까지 잡아드릴게요. 33,000원?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대한항공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대한항공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한항공 보시면요, 지금 대한항공 많이 지금 2014년 들어서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3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일단 이 빠진 이유가 1분기 실적 부분이 가장 큰데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일단 그 이유 자체가 이제 화물 분야인데, 이 화물 분야가 지금 계속적으로 업황이 좋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실적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뭐 지난해만 해도 약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 이 화물 분야에서 지금 영업 손실이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이 화물 분야가 이제 다시 실적에 긍정적으로 돌아오려면 그래서 3분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화물 수요 환경 자체가 점점 이제 제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3분기부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단 대한항공은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4월부터 해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온 모양이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닥 아직 큰 상승은 아니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아무래도 좀 비중을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대한항공? 그건 얼마 안 돼요. 0.5%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좀 비중 축소 의견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올해 더 장기간 보유를 생각하신다면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일단 목표가는 한 38,000원까지 잡아드릴게요. 요거 38,000원, 4만원대 못 가요? 네, 일단 1차적으로 38,000원을 보는 거고요. 일단 그때 48,000원 가격을 강하게 뚫는다면, 그래서 4만원이 아니라 45,000원까지도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38,000원 가격대를 목표가로 지정을 해드릴게요. 여기 38,000원. 네. 또, 삼성전기. 네, 그리고 삼성전기 말씀드릴게요. 일단 삼성전기가 이번에 또 갤럭시 S4 판매량이 또, 지난해 갤럭시 S3보다는 굉장히 좋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갤럭시 S4에 관련된 부품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삼성전기의 일본 쪽에 좀 경쟁사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일단 엔화 약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달러가 지금 102엔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 쪽의 경쟁사가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엔화 약세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이번 해까지도 이게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폭의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이 11만 원에서 지금 9만 원 사이 이 밴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얼마까지 갈라나? 일단은 제가 그래서요,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11만 원 정도 부근, 이 11만 원 부근을 지금 1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11만 원을 터치할 때마다 좀 비중 축소해 주시는 거, 매도를 조금씩 해주셔서 좀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서 LG 디스플레이 보여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네네. 일단 TV 패널 면에서 지금 오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6월에는 또 모바일 쪽으로도 굉장히 좀 신제품 오더가 시작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플렉서블 OLED를 공개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LG전자 쪽에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플렉서블 OLED를 장착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 게다가 이제 애플 측에서도 플렉서블 OLED를 장착한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지금 4분기를 봤을 때는 지난 4분기, 2012년도 4분기의 상승폭이죠.
지금 이 2011년도 4분기 이때 상승폭이 이번 4분기에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강력 보유하시면 그래도 꾸준히 보유하셨다가 4분기까지 기다리시면 그래도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요것도 그냥 보유하고요. 네. 또 그다음에 예, 그리고 다음으로 디오 말씀드릴게요. 디오. 디오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잉안 올라가요. 참. 네. 디오 업체가 지금 어떤 업체인지는 아시죠? 지금 임플란트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네네. 일단 이런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지금 굉장히 투자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게다가 이 의료 기기 분야 자체가 일단 성장성을 포함해서 일단 실적 또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디오에 대해서는 투자를 잘 하신 거 맞고요. 일단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200일선을 터치하는 순간 지금 2012년도 말이었죠. 이때처럼 200일선 터치하면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 의견은 드리겠지만 그래도 200일선 터치할 때는 잠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반등할 때 다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원가로는 들어올라나요? 124,800원. 예, 일단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디오 말씀하신 네, 거 아닌가요? 디오 네. 말씀드리고 예, 있는데. 지금 디오가 12,480원 매수가시죠? 들 수 있느냐 이거지. 그 가격대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문제 없어요? 네, 이 디오 종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더 수익 내실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제 한 종목 남았습니다. S-오일이요. 좀 빠르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좀 기다려봐야 되겠구먼. 디오도. 네. 좀 안타까운 말씀드릴게요. S-오일은 그냥 좀 정리하자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거 원체 오래됐는데. 네, 일단 좀 수익 많이 지금 손실이 많이 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S-오일 면에서는 뭐 고배당이라는 거 빼고는 아직 지금 성장 모멘텀이 그닥 많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슴이 아프시더라도 그래도 조금 비중 축소 혹은 완전 전량 매도하셔서 얼마까지 올 수 있나요? 이게 반등한다고 해도 그닥 그렇게 크게 반등하진 않을 것 같아요. 10만 원 선 못 와요? 네? 10만 원. 10만 원이요. 10만 원 기간을 언제까지 보시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10만 원이 아직까지는 오긴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9만 5천 원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 3분기 가더라도 10만 원 선 되면 팔으려고 지금 안 손을 대고 있어요. 그래도 3분기 내에는 그래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신다면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9만 5천 원 가격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9만 5천 원? 네. 그때 가서 손절하라?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좀 대응하시다가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요. 바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S-오일이 제일 저기 하네. 그렇죠. 딴 건 다 좀 그냥 보유해도 되는데. 또 다른 종목으로 이익 나셔서 포트폴리오를 좀 잘 가꾸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보기 전에 문자 하나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가 3540번님께서 문자 보내신 건데요. LG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LG전자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87,000원이고요. 비중이 현재 20%라고 하시는데요. LG전자 87,000원. 일단 좀 마이너스권에 있으신 분이죠. 김소연 대표님, LG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87,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뭐 거의 한 3주 정도 4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아니면 최근에 며칠 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LG전자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차트상의 흐름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급은 지금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니에요. 수급이 약간 조금 꼬이긴 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만이 지금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는 흐름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이 조금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자면은 눈이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요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벌써 이제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라인 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맞고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지금은 기관들이 안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안 들어오고 들어온다면 오늘부터 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84,000원 이상 뚫고 올라가거나 85,000원 이상 갈 때 그때 기관들이 이 네모칸 쳐드린 부분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가 자체가 검은 줄 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좋았고요. 2분기 때 마찬가지로 좀 좋게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은 또 미국 쪽에서 굉장히 조금 좋게 호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절대 깨서는 안 될 라인 자체를 하나 잡아드리자면요.
82,500원 라인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82,500원 라인은 오지 않기를 좀 기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져가신 전략으로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은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외인들 강하게 돌아오고 있죠. 자, 그 중심에서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편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LG전자 역시 외인들이 다시 꾸준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되 82,500원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LG전자 보유하신 분 82,500원 라인이 꼭 잘 지켜지는지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해보자.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주인공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혹시 좀 TV 보고 계신가요? 네네. 예, 죄송하지만 볼륨을 좀 낮춰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볼륨 낮췄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바로 김선율 대표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예, 어떤 점 궁금하신지 하나씩 여쭤봐 주세요. 예. 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은 제가 이미 좀 받아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자, 현대이피랑 MC넥스하고 TJ미디어랑 자, 황금ST라는 종목을 네네.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문제인 종목이 황금ST네요. 네네. 자, 요건 두 번째 말씀드리고 현대이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자, 현대이피가 지금 최근에 다시 좀 서서히 좀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꽤 오래 들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다시 지금 매수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점은 자, 오늘 현대차랑 기아차 흐름 보셨죠? 예. 현대차가 2.5% 오르고 있고요. 예. 기아차가 4.2%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조금 전 고점 라인 부분에 박스권 상단 부분에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걸려있는 느낌이지만서도 양호한 흐름은 급등하는 흐름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EP도 납품처가 현대 기아차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뚫고 올라가죠. 특히 기아차가 만약에 57,000원 뚫고 안착해주는 흐름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나와준다면은 현대 E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현재 5월 초 들어서 박스권 장세인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정말 칭찬드릴 것은 굉장히 오래 잘 참으셨어요. 네. 잘 참아주셨고요. 이제는 조금 빛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대 EP에 대한 부분은 자,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데 1차적으로 제가 목표가는 7,500원을 잡아 드릴 거예요. 7,500원이 됐는데 그때 그 수급 보실 줄 아시죠? 그렇죠? 수급 네.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고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자, 수급을 봤을 때 기관들이 꾸준하게 더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고 7,500원에서 더 들어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8,000원 이상까지 다시 가는 거고요. 네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 종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전화로 수급 보는 건 가르쳐 드리고요. 네. 꾸준하게 그래도 지금 현재에서는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은 그 6,800원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깰 경우에는요. 네.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걸로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저기 황금 ST가 네. 이게 지금 보유하신 지 되게 오래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이게 지금 매수가가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22,000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권리락 아무리 발생을 해도 22,000원이라는 가격이 좀 나오기가 힘든 부분인데 예. 이게 몇 년 되셨죠, 정확하게? 이게 한 4, 5년 됐어요. 4, 5년이요? 예. 그러면 저 손질도 못 하고 네. 제껴놓고 있잖아요. 가격은 22,000원 맞으시고요. 예. 그럼 권리락 근데 부분 무상배당을 네. 조금 들었어. 한 50주인가 500주인가. 내가 살 때는 1000주를 샀지 싶은데 네. 1600주 되더라고. 아, 1000주였는데 1600주로 늘어나셨어요? 예. 아, 그러면은 가격대가 맞고요. 예. 대신에 이제 물량이 늘어나셨으니까 예, 예. 지금 마이너스 퍼센테이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두는 안 하셔도 되고 처음에 매수하셨던 가격이 있잖아요. 예. 그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마이너스 나신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현재 황금 ST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단기 고점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 제가 주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바닥권 라인부터 해가지고 그 바로 전 고점 라인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주가 흐름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이 라인 자체에서 좀 더 크게 보자면 작년 중순부터 해서 보자면은 제가 지금 네모칸으로 방송 보고 계신가요? 예. 예, 네모칸으로 제가 줄을 파란색을 지금 긋고 있거든요. 이 라인 자체에서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움직여줍니다. 이때 이 부분 10월 달에 작년 10월은 오버 슈팅한 거고요. 계속적으로 박스권 내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박스권을 또 터치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조금 더 올라봤자 크게 갈 힘은 저는 없어 보여요. 예, 비중이 조금 그래도 20%신데 오래 갖고 계시긴 했는데 크게 조금 희망사항이랄까 더 뚫고 갈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하기가 지금 힘듭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스권 내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오버슈팅 해서 가봤자 얘는 4,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이거 80%는 아니고 한 마이너스 한 60% 됐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져보자면은 그러면은 이 친구를 너무 이제 미련두지를 마시고요. 어차피 이제 다른 종목 뭐죠? MC넥스랑 TJ 미디어 쪽에서 수익이 나셨잖아요, 많이. 네, 그쪽으로 나신 거에 대해서 감내를 하시고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적으로 잠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확인해 보자면요. 황금ST 같은 경우 실적이 좋긴 했지만서도 단기 순손실, 그러니까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란 말이에요. 매출만, 영업이익만 좀 늘어났고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턴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연출이 안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기다리시면 좀 힘들 것 같고 정리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어찌 보면 조금 속이 편하시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많이 들어가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손해가 좀 되시긴 하지만서도 다른 걸로 수익 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손해가 크시기 때문에 제가 팔으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판단하셔가지고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MC넥스랑 TJ 미디어 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MC넥스를 말씀드려볼게요. MC넥스를 언제 매도해야 되나? 그렇죠. 지금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예요. 올 3월부터 해가지고 쭉 그 박스권 내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잘 가주다가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박스권 뚫었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제 TV를 잘 보세요.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박스권 이렇게 뚫고 가는 종목들은 한 번 더 좀 더 갈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이 17,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까지 판단을 하시고서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방송 끝나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또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고맙어요. 이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을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상담 이어지니까요. 다시 참여해 주시면 반드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윤 대표님, 이정희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